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며칠 전에 저의 생일이었어요. 나이를 먹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청취자분들 그거 아시죠? 스타벅스에 앱이 있으면 생일날 공짜 음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13년째 매년 3월이 되면 스타벅스에서 공짜 음료를 받아요. 특히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공짜 음료수 혹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스타벅스는 가격 인상까지 되어서 프라푸치노 같은 거는 한 잔에 큰 사이즈로 7불이 넘거든요. 공짜라고 하면 좋아서 제일 비싼 거 마셔야지 하면서 벼르고 벼르다. 어머나! 생일 당일날 잊어버린 거예요. 무료 음료는 생일 당일날 하루만 밸리드 하거든요. 하루만 지나도 얄짤없어요. 시간을 보니 7시 40분. 스타벅스는 8시에 닫아요. 공짜 음료를 꼭 마시겠다는 사명감 아래 스타벅스 문 닫기 5분 전에 도착해서 미션 클리어 했답니다. 아마 공짜 음료를 못 받고 생일이 지나갔더라면 아마 내년 저의 다음 생일 때까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료라는 단어만 들어도 관심을 보여요. 때론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공짜라고 하면 무조건 얻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현상을 공짜 효과라고 합니다. 공짜 효과는 물건의 가격이 빵이 되는 순간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5불에서 3불로 할인하면 약간의 관심을 끌지만 5불이었던 커피를 빵으로 바꾸면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무료로 무언가를 얻으면 내가 굉장히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리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면 마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는 도파민이 뇌의 보상 시스템에 활성화되면서 기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한인마트를 갔었어요. 냉동 만두를 2개 사면 하나 공짜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데 유통기한을 보니 2-3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윤지야, 만두 2팩 사면 1팩 공짜래. 우리 이거 사서 반 나누자. 나는 한 봉지만 가져갈게. 얘가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집 반려견 이름 만두인 거 너 모르냐? 우리 집 식구들 만두 다 사랑해서 강아지 이름이 만두다. 한 봉지면 우리는 일주일도 안 가. 나는 4봉지 살 거야. 그러면 2봉지가 공짜. 너도 2봉지 사고 하나 공짜 해. 가격 세일은 가끔 해도 공짜 세일은 원래 잘 안 하잖아. 저희 식구는 워낙 만두를 좋아해서 저는 욕심내서 6팩을 4개 가격으로 사왔어요. 근데 원래 만두 가격 9불 99에서 2개 사면 1팩 공짜인 거나 9불 99짜리 만두를 한 팩에 6불 99로 세일하는 것이나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그게 그거인데 왜 공짜가 끼워 있으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건지요. 물론 한 개라도 더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이겠지만요. 그러고 보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세상은 참 살맛나는 세상인 듯합니다. 인터넷만 할 수 있다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동영상과 웹툰, 그리고 옛날에는 돈 주고 구독해서야 볼 수 있었던 신문과 잡지를 포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가보면 세상살이를 편리하게 해주는 공짜 앱을 마구잡이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뭐 그뿐인가요? 대형 할인점이나 동네 마트에 가면 늘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혹은 2개 사면 하나 공짜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가용 운전족들에게 주유소에 갈 때마다 공짜 휴지를 챙겨주고 뚜벅이들에게도 전철 앞에서 공짜 물티슈를 나눠주는 모델하우스 홍보 안내원들이 있죠. 여기도 가끔 한인 마트 앞에서 부동산 관련 명함과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 걸 받은 적이 있었어요. 패스트푸드 앱이나 스타벅스도 계속 포인트를 적립하면 공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올해 1월에 저희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그때 동네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었죠. 온 식구가 아주 맛있게 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저의 딸의 생일이었어요. 저의 딸의 생일은 2월이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스테이크 하우스를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번을 스테이크 집에 갔다 온 후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적립해야 되는데. 자주 가는 식당의 앱을 전화기에 다운받아두고 포인트를 쌓아가다 보면 공짜 음식이나 쿠폰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스테이크 하우스 앱을 다운받고 지난 크레딧 받기를 신청했죠. 다행히 30일이 넘지 않아서 쉽게 포인트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뿌듯했던지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가면 저 5불짜리 쿠폰이 생깁니다. 남자들은 이런 거 귀찮다고 안 하죠.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하고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아줌마들은 전략, 공짜도 물론 좋지만 재밌잖아요. 공짜 쿠폰, 공짜 선물 얼마나 재밌는데요. 경제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죠.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과 폴 세뮤얼슨이 뉴올리언스 선술집의 점심 메뉴를 가지고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 이 말에는 지금 시각으로 보면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 알게 모르게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짜 점심이란 미국 서부 개척시대 때 술집에서 일정 이상의 술을 마시는 단골 고객에게 공짜 점심의 혜택을 주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짜가 아니야 라는 데 있었습니다. 공짜로 먹은 점심값이 이미 술값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금도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부 단골들의 공짜 점심 때문에 일반 술집 이용 고객들은 평소에도 비싼 술값을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기업과 마케팅의 상술에 순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 공짜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한국의 흔한 할인마트의 1+1 행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베푸는 혜택이 아니에요. 신제품 홍보와 상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나 팔리지 않는 재고, 부담과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비인기 품목을 인기 품목에 끼워 팔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몇 불 단위로 제공되는 할인 쿠폰이나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제공되는 포인트 등은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소비자들은 그 가격대에 맞추기 위해 평소에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구입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선착순 한정으로 주어지는 공짜 선물들은 거저주는 경우가 없고 행사장에 들어가기까지 긴 대기 시간과 힘들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경우가 태반이에요. 공짜 상품을 얻는 대신 시간과 열정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열거한 1+1 행사나 할인 쿠폰 행사, 선착순 한정 행사 등 모든 행사들은 기업 마케팅 부서들의 판촉 활동들의 일환인 것인데 한 기업에서 책정하는 상품의 가격 결정 요소에서 광고, 판촉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가격 중 상당한 비중이 광고 판촉 행사에 들어간 광고 집행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짜들 덕분에 상품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위에서 얘기한 미국 서부 시대의 공짜 점심 때문에 기본적인 술값이 더 비싸지는 예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도 당연한 듯 공짜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맨입으로? 라고 물으면 에이, 우리 사이에. 흔히 공짜 하면 머리가 벗겨진다 라는 말을 농담처럼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사람도 정작 자기 필요할 때는 우리 사이를 내세웁니다.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거나 환장하고 덤비는 사람에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공짜 바라기는 무당의 서방이라고요. 무당의 서방이라서 공짜로 얻길 바라느냐는 말입니다. 전 무당이 결혼을 하는 줄도 몰랐네요. 옛날에 무당은 백정, 광대 등과 더불어 8천민 중에 하나였고 신을 받기 위해 몇 달씩 금욕하고 입산하기도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러니 무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백수건달을 사내로 방패 삼아 기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기둥서방들은 무당이 번 돈으로 빈둥거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를 바라기만 하면 무당의 서방이라고 말했던 거군요. 자기 위치나 거절 못할 인정을 이용해 재능 기부를 강요하거나 우리가 남이야? 라며 허투루 얻으려는 이들이 있는데요. 자발적인 공짜는 기부이지만 요구를 하면 갈취예요. 언제인가 살펴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남자가 약혼까지 한 여자친구네 부모님 집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찬장에 수북히 쌓인 중국집 그릇들을 보고 나서 바로 파혼해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지만 파혼을 돌이킬 수는 없었고 결국에는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죠. 청취자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위 글 내용에서 여자 측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나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중국집 운영이라도 하지 않는 한 찬장에 중국집 상호가 적힌 그릇이 수북히 쌓일 리가 없지요. 수북히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를 넘어 착취에 가깝죠? 제 주변에도 집에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상호명이 써있는 컵이 있는가 하면 미국 식당에서 가져온 듯한 소스 그릇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을 음식값의 일부인 양 공짜로 생각하는 건지 엄연한 도둑질인데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간 곤란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는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빵빵 터지는 뉴스거리예요. 이것이야말로 공짜를 좋아하다가 깜빵 가는 케이스입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조건 공짜를 좋아해요. 업자를 만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도 고급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고 돈은 업자가 내고요.
술집에 가서 비싼 양주 마시고 시중 두는 아가씨 팁까지 업자가 내도록 하고요. 공무원 퇴직해보세요. 누가 1원 한 푼 전직 공무원에게 돈을 주겠나. 전화도 오지 않아요.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고 공짜로 대접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토라인에 서서 화려한 무대에 데뷔를 했다가 곧 1평짜리 원룸으로 들어가 또 국가에서 주는 공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가 지하 단칸방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베팅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로 현장에서 돈을 벌려면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얼마 벌진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식을 해서 몇백만 원을 벌려고 하고 고스톱판에서 하룻밤에 몇십만 원을 따려고 하고 다단계 사업에 투자해서 1억 원을 넣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배당을 받으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다가 한 방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깜방에 가든가 지하방에 가든가 하죠. 결론은 이래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성과물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공연히 남을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고 남의 육체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조언에 왕궁 도서관에 들렸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쌓인 책에 위압감을 느낀 나머지 신하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책을 10권으로 정리하거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나라의 석학들이 모여 머리를 짜내고 짜내 마침내 그 많은 책들을 10권으로 요약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10권도 너무 많다고 느낀 왕은 10권도 많구나. 다시 한 권으로 요약하여라. 학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어 한 권으로 그것을 요약하는데 성공했다죠. 그런데 이 게으른 왕은 이 한 권마저 읽기 싫어서 이를 다시 한 줄로 요약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에 고민을 거듭하던 학자들은 마침내 왕의 명령대로 한 줄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줄의 내용을 종이에 적어 봉투에 넣어 왕에게 바쳤죠.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왕도,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너무 궁금해서 왕이 봉투를 열어 그 글을 읽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마침내 왕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한 줄의 내용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길을 가다 보면 상점에 붙여져 있는 호객 문구 중 가장 많은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폰, 공짜로 드립니다. 또는 going out of business, 거저 드립니다. 저도 길을 가다 이런 문구를 보면 괜시리 솔깃해져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말에 속아서 정말 멀쩡한 물건을 새 것으로 바꾼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공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주머니에서 이리저리 새고 있었지만 그걸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좋은 공짜도 우리 주위에 널리고 널렸어요. 꽤 유명한 사례인데요. 일본의 맥도날드 마케팅 아세요? 스마일은 무료라고 했던 마케팅인데요. 일본 맥도날드의 영수증에 보면 음식값이 쭉 영수증에 나와 있고요. 그 사이에 스마일이 빵앤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스마일 주문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해맑은 웃음은 공짜,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하는 칭찬도 공짜, 또 매일 듣는 사랑한다는 말도
공짜입니다. 윤주가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최고의 공짜, 바로 워싱턴 윤주네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